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투자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오늘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정리해봤거든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춥죠? 오늘 가장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하지만 이 네. 추위는 떨치고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계좌를 좀 저희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 ETF 시장은 어땠는지 이거부터 복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FOMC에서 이제 세 번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좀 뜨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또 자넷 옐렌 미 재무부 장관이 미국이 아주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다,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금속 선물인 팔라듐 선물이 저번 주에만 한 24%, 한 주에 24%나 올랐습니다. 아마 그것은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팔라듐 선물이 크게 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또 16.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 ETF가 11.9%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미국 장기 국채가 금리 인하되니까 아마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요. 그런 기대감에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 ETF가 10.8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역시나 성장주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ETF가 환해지된 ETF가 약 10% 올랐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좀 잘 가는 모습들, 주식시장하고 연동된 모습이 ETF 시장 안에서도 수익률로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연말이잖아요.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연금 계좌로 자금을 좀 이동하는 시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런 연금 상황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6월 2일자에 매일경제 제가 신문을 봤더니 한 2,800명의 M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든지 3층 보장체계,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영 제너레이션이죠. MZ세대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9명은 못 믿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천조고 3대 글로벌 연기관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런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면서 젊은 세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되게 작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은 많으신데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좀 작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퇴직연금이 지금 현재 한 340조, 2022년 말 기준으로 340조 정도 되는데요. 퇴직연금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퇴직연금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자산을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후에 보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TF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 ETF 쪽에서도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계좌 안에서 그러니까 연금 계좌를 크게 퇴직연금 계좌와 개인연금 계좌를 나눌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는 보통 DB형이라고 해서 기업주가 운용하는 것을 DB형이라고 부르고요. 퇴직연금 안에서 DC형은 이제 개인들이 그 퇴직금을 사업자에 받아서 직접 운용하는 것을 DC형. 그리고 IRP라는 것은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중간에 비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IRP라는 계좌를 통해서 이제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세 개 모두 DB, IRP 모두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연금 저축은 연금 펀드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근데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연금 펀드를 다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펀드, 개인연금 안에서도 ETF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실 핫한 이슈가 대주주 양도세 결국 세금 관련된 그렇죠.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세제상 다른 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ETF를 일반 자금으로 운용할 때랑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할 때 세제상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네. 큰 차이가 있고 일반 자금을 운용하실 때는 ETF를 두 개로 나눠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하고 그 외의 ETF, 해외 주식형이나 기타 ETF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요. 이제 국내 주식형이니까 주식도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해외 주식형이나 기타 ETF는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 합쳐서 15.4%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 자금이고요. 만약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할 시에는 일단은 매매 차익이나 아니면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 받을 수 있고요. 연금 외로 받겠다 그러면 16.5%를 내시는데 어쨌든 간에 연금 계좌로 활용하게 되면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제상 큰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괜찮네요. 네,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매력적인 부분이다. 네. 세금 혜택이 있다라는 거 정말 좋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연금 안에서 ETF별로 투자 제한이 또 있다고 해서 이 제한 영역을 알면 저희가 이게 제한이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길이 좀 나뉠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한 800개의 국내 상장 ETF, 국내 ETF 상장되어 있는데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자금과 다르게 노후에 쓸 자금이기 때문에 규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레버리든지 코덱스 인버스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퇴직연금은 좀 더 타이트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노후에 쓸 자금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다가 선물이 되는 금 선물 ETF라든지 S&P 500 선물 ETF, 선물이 들어간 ETF는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ETF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 ETF 빼고는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그렇죠. ETF가 불가하고 퇴직연금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플러스 선물. 예, 그러니까 금 선물. 만약에 맞아요. 금 선물이 아니라 금 ETF다 그러면 투자 가능하죠. 가능한데 예. 이름을 잘 보시고 선물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쭉 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 리스트를 좀 알려주세요. 연금 투자 가능한 ETF요. 네네.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해외 주식형, 국내 주식형, 채권형, 인컴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형은 미국 나스닥100 아니면 차이나 전기차 ETF 아니면 선진국 MSCI 월드 이렇게 아니면 베트남도 좋고 인도 니프티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한 달 동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퇴직연금에 집어넣었다가 그런 수익률을 보시고 아까 말씀 세제 혜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배금이라든지 매매차익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퇴직연금에 개인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주식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국 기업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관련된 ETF를 사고 싶다 그러신다면 퇴직연금에 사시면 굉장히 세제적으로 혜택도 보고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채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안전하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파킹 통장, 타이거 CD금 투자라는 이런 ETF들을 이용하시면 고금리 지금 한 3.8% 나오고 있는데 고금리에 ETF 위험이 없는 ETF를 또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잘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인컴형으로 배당처럼 받을 수 있는 인컴형 ETF가 있는데 그런 ETF들도 충분히 또 리츠도 투자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자산들을 투자할 수 있는 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를 좀 해서 연금 투자가 가능한 ETF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안정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꿀팁들이 있었으니까 함께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의 종착지는 성공투자. 그렇죠. 네. 성공투자고 늘 말씀드리지만 ETF는 연금에서 예, 꼭 일반 자금보다는 세제 혜택이 더 크니까요. 네. 연금을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은 노후 보장과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살이 되고 피가 되는 ETF 관련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